안녕 친구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다문화 가족 부모님들. 오늘 우리는 아주 신비롭고 재미있는 우리 몸의 비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 거예요. 새로운 나라에서 새로운 말과 문화를 배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는 우리 친구들과 낯선 환경에서도 아이들을 훌륭하게 키워내시는 부모님들 모두 정말 대단하고 멋지답니다. 가끔은 한국어가 조금 어려워서 선생님의 알림장을 읽거나 병원에서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기 힘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혹시 우리 아이가 아프면 어쩌나 걱정되는 마음이 들기도 하지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부모님들의 따뜻한 두 손만 있다면 세상 그 어떤 훌륭한 의사 선생님의 치료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아이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지켜줄 수 있는 마법 같은 방법이 있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말이나 글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따뜻한 피부의 만남, 그리고 우리 몸속에 흐르는 생명 에너지인 기운을 다스리는 경락 마사지에 대해 아주 쉽고 재미있게 배워볼 거예요. 아주 먼 옛날부터 한국에서는 아이가 배가 아프다고 울면 엄마가 다가와서 따뜻한 손으로 아이의 배를 살살 문질러 주시며 부르던 예쁜 노래가 있어요. 바로 엄마 손은 약손이라는 노래랍니다. 한여름 무더운 날씨에 차가운 음식을 많이 먹고 배가 살살 아파서 누워있는 연희와 수키라는 꼬마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연희가 배가 아파서 끙끙 앓고 있을 때 엄마는 부엌에서 소금을 따뜻하게 볶으셨어요. 볶은 소금을 따뜻한 물에 타서 연희에게 먹이면 차가워진 뱃속이 따뜻해지면서 아픈 것이 가라앉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엄마는 남은 볶은 소금을 작은 천주머니에 담아 단단히 묶은 뒤에 연희의 배꼽 아래에 살며시 얹어주셨어요. 그러고는 연희의 배를 살살 쓸어주며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셨답니다.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어른 배,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돌멩이 배. 이렇게 엄마의 따스한 손길과 사랑이 가득 담긴 목소리가 연희의 배에 닿자 어느덧 연희의 몸에서는 송글송글 땀이 나기 시작했고 거짓말처럼 아픈 배가 다 나았답니다. 이제 안 아파요 하고 웃는 연희와 수키는 엄마의 포근한 무릎을 베고 스르르 편안한 낮잠에 빠져들었어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지요? 이 이야기 속에는 그저 노래와 쓰다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놀라운 우리 몸의 과학과 의학의 비밀이 숨겨져 있답니다. 엄마가 부르는 부드러운 노래와 따뜻한 손길은 아이의 마음을 아주 편안하게 만들어 주어요. 유치원이나 학교에 처음 가서 엄마와 떨어져 있어야 할 때 불안하고 무서운 마음이 드는 친구들도 엄마가 이렇게 부드럽게 쓰다듬어주면 마음속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된답니다. 불안했던 아이의 마음이 진정되면 신기하게도 우리 몸속에서 통증을 줄여주는 좋은 물질들이 마구 솟아나게 돼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배울 쾌장경락 요법과 사랑의 스킨십이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작점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경락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핏줄도 있고 숨을 쉬는 공기가 다니는 길도 있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특별한 길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생명 에너지인 기운이 흐르는 고속도로 같은 길이지요. 이 길을 경락이라고 불러요. 자동차가 다니는 도로가 꽉 막히면 차들이 움직이지 못하고 답답해지는 것처럼 우리 몸속에 기운이 흐르는 길인 경락이 막히면 우리 몸의 어딘가가 아프고 병이 나게 되는 거예요. 고정환이라는 훌륭한 선생님은 이렇게 막힌 경락을 우리들의 따뜻한 맨손으로 직접 꾹꾹 누르고 쓸어주어서 뻥 뚫어주는 쉬운 경락 마사지 방법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어요.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지 않고도 손으로 기운의 통로를 열어주면 우리 몸은 스스로 병을 이겨내고 튼튼해지는 놀라운 자연 치유력을 가지게 된답니다. 경락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음과 양이라는 자연의 재미있는 비밀을 알아야 해요. 밖에 나가서 숲속의 나무들을 한번 상상해보세요. 햇빛을 쨍쨍하게 받는 밝고 따뜻한 쪽이 바로 양이고 나무에 가려져서 그늘이 지고 서늘한 쪽이 바로 음이랍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우리가 차렷 자세로 똑바로 섰을 때 햇빛을 많이 받는 몸의 바깥쪽과 등 쪽은 양의 기운이 흐르고 피부가 연하고 햇빛을 덜 받는 몸의 안쪽과 가슴 쪽은 음의 기운이 흘러요. 우리의 팔을 한번 살펴볼까요? 팔의 안쪽에는 3개의 음 경락이 흐르고 팔의 바깥쪽에는 3개의 양 경락이 흘러요. 엄지손가락 쪽에서 앞쪽으로 흐르는 길은 전음폐경이라고 하고 손바닥 가운데를 지나는 길은 측음심포경, 그리고 새끼손가락 쪽을 지나는 길은 후음심경이라고 부르지요. 반대로 팔의 바깥쪽을 보면 검지손가락 등 쪽으로 흐르는 전양대장경과 팔 한가운데 바깥쪽을 흐르는 측양 삼초경, 그리고 새끼손가락 등 쪽을 흐르는 후양소장경이 있어요. 다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앞쪽과 바깥쪽 뒤쪽은 양의 기운이 흐르고 다리 안쪽은 음의 기운이 흘러요. 발의 앞부분에서 시작해 다리 앞쪽을 따라 오르는 길은 전양위경, 다리 옆면을 따라 오르는 길은 측양담경, 다리 뒷면을 따라 오르는 길은 후양방광경이랍니다. 그리고 다리 안쪽으로는 전음비경과 측음강경, 그리고 호음신경이라는 음의 길들이 자리 잡고 있어요. 우리 몸의 한가운데에도 중요한 길이 2개 있는데
몸의 뒷면, 척추를 따라 오르는 길을 동맥이라고 하고 몸의 앞면, 한가운데를 흐르는 길을 인맥이라고 해요. 이렇게 손과 발 그리고 몸통에 흐르는 수많은 길들은 서로 짝꿍을 이루고 있어요. 마치 엄마와 아빠가 부부인 것처럼 비장과 위장, 담경과 간경, 신경과 방광경은 부부 관계처럼 서로 돕고 의지하며 기운을 나누어 가져요. 또 형제나 자매처럼 비슷한 성격을 가진 길들도 있어요. 손의 양의 길과 다리의 양의 길이 서로 통하고 손의 음의 길과 다리의 음의 길이 서로 통하면서 우리 몸 전체가 하나로 튼튼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요. 이 수많은 고속도로를 시원하게 뚫어주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훌륭한 약손을 만들어야 해요. 아픈 곳을 만지기 전에 엄마와 아빠가 스스로 좋은 기운을 가득 모으는 마법의 준비 운동이랍니다. 먼저 양 손바닥을 마주 대고 싹싹 비벼보세요. 두 손이 조금 뜨거워질 때까지 열심히 마찰을 시키면 손바닥에서 열이 나기 시작할 거예요. 손이 충분히 따뜻해지면 양 손바닥을 3cm 정도 살짝 떼고 손가락에 힘을 완전히 빼보세요. 그리고 눈으로는 양손과 손가락 끝을 가만히 바라보는 거예요. 이제 가장 중요한 호흡을 할 차례예요. 눈을 감거나 부드럽게 뜨고 편안하게 코로 숨을 천천히 들이마시세요. 들이마시는 숨에 맑고 깨끗한 우주의 기운이 내 몸속으로 들어온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리고 입으로 후하고 편안하게 숨을 내쉬어줍니다. 내쉬는 숨에는 내 몸속에 있던 나쁜 생각과 피로가 모두 빠져나간다고 생각하세요. 다시 한번 천천히 코로 숨을 들이마시고 편안하게 입으로 내쉽니다. 호흡을 하면서 살짝 떼어놓은 두 손을 아주 천천히 넓혔다가 다시 좁혔다가 하는 동작을 반복해보세요. 마치 손바닥 사이에 보이지 않는 말랑말랑한 고무공이나 따뜻한 솜사탕이 있는 것처럼 몽글몽글하고 찌릿찌릿한 느낌이 들 거예요. 그렇게 편안하게 손가락과 발가락을 움직이고 의식을 차분하게 한 다음 세상을 바라보면 내 몸이 아주 깨끗해지고 평온해진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마음속으로 이 좋은 기운을 나눌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하고 고마운 마음을 가지는 것이 치유의 핵심이에요. 처음에는 식물이나 화초를 향해 손을 대고 기운을 느껴보는 연습을 하다가 익숙해지면 사랑하는 우리 아이의 몸에 손을 대어보세요. 평소보다 훨씬 따뜻하고 부드러운 부모님의 손길이 아이의 환부에 닿는 순간 굳어있던 근육이 사르르 녹고 아팠던 곳에 나쁜 기운이 눈 녹듯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이렇게 만든 따뜻한 약손으로 우리 씩씩한 아이들의 키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마법의 성장 마사지를 시작해볼까요? 뼈가 길어지고 튼튼해지려면 뼈의 끝부분에 있는 연골인 성장판이라는 곳을 부지런히 자극해 주어야 해요. 무릎과 발목 그리고 발바닥에는 키가 크는데 도움을 주는 숨겨진 마법의 버튼들이 아주 많아요. 가장 먼저 무릎을 살펴볼게요. 무릎을 만져보면 동그랗고 단단한 무릎뼈가 느껴질 거예요. 이것을 슬개골이라고 해요. 이 무릎뼈의 바로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만히 더듬어 보세요. 한가운데는 단단한 십자인대라는 끈이 있어서 꾹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아요? 하지만 이 인대를 따라서 양옆으로 조금만 손가락을 이동시켜 보면 바깥쪽으로 쑥 들어가는 곳이 있고 안쪽으로도 조금 오목하게 들어가는 곳이 있어요. 마치 무릎에 달린 두 개의 눈동자 같다고 해서 이 두 곳을 스란이라는 멋진 이름의 혈자리로 부른답니다. 바깥쪽은 외스란, 안쪽은 내스란이에요. 엄마나 아빠가 엄지손가락으로 이 스란 주변을 꾹꾹 지그시 여러 번 눌러주시고 10번씩 부드럽게 마사지하며 근육을 풀어주세요. 이곳을 꾹꾹 눌러주면 무릎 주변에 막혀있던 기운과 피가 시원하게 돌면서 무릎뼈 안쪽의 성장판을 두드려 깨워준단다. 자고 있던 뼈들이 기지개를 켜고 위로 쑥쑥 자라날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무릎 아래로 조금 더 내려가 볼까요? 무릎 바깥쪽에서 아래로 손가락 4마디 정도를 내려가면 뼈 옆에 오목하게 들어간 족삼리라는 유명한 혈자리가 나와요. 이 족삼리를 엄지나 검지로 지그시 10초 정도 눌렀다가 떼는 것을 3번에서 5번 정도 반복해주면 우리 몸에서 성장을 돕는 호르몬이 팍팍 쏟아져 나오게 된답니다. 족삼리는 우리 아이들의 뼈를 기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어른들이 누르면 몸이 젊어지고 피로가 풀리는 아주 훌륭한 자리이니 온 가족이 둘러앉아 서로의 족삼리를 꾹꾹 눌러주면 정말 좋겠지요. 이번에는 발목 안쪽으로 가보아요. 발목 안쪽을 보면 툭 튀어나온 동그란 복숭아뼈가 있지요. 이 복숭아뼈에서 위로 손가락 3마디나 4마디 정도 올라간 곳을 살짝 만져보세요. 이곳은 삼음교라는 아주 특별하고 중요한 마법의 교차로예요. 간장과 비장 그리고 신장이라는 3가지 중요한 음의 기운이 만나는 곳이랍니다. 이곳도 역시 10초 정도 꾹 지그시 눌러주는 것을 반복해보세요. 신장의 기운을 깨워서 성장 호르몬이 잘 나오게 하고 키가 클 때 다리가 쑤시고 아픈 성장통을 없애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어요. 마지막으로 발바닥으로 내려가서 생명력이 샘솟는 용천이라는 버튼을 눌러볼 거예요. 발바닥을 오므렸을 때 앞쪽 부분에 사람인자 모양으로 움푹 파이는 곳이 가장 깊숙한 곳이에요. 바로 그곳이 맑은 샘물이 솟아오른다는 뜻의 용천혈이랍니다. 이곳을 엄지손가락으로 강하게 꾹꾹 눌러서 마사지해주면
하체에 몰려있던 피가 심장으로 힘차게 되돌아가면서 온몸의 혈액순환이 엄청나게 좋아져요. 몸이 편안해지고 불면증이나 초조한 마음이 가라앉기 때문에 밤에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도와주지요. 키가 크는 호르몬은 우리 친구들이 밤에 깊이 잠들었을 때 가장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 전에 용처녀를 눌러주면 키 성장에 최고의 선물이 될 거예요. 더불어서 발 뒤꿈치 아킬레스건 뒤쪽에 있는 태계골이라는 자리도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면 발목이 가늘어지고 다리가 예쁘게 길어지도록 도와준답니다. 가끔은 부모님들이 너무 바쁘셔서 매일 저녁마다 이렇게 일일이 마사지를 해주기 힘드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럴 때는 우리 친구들이 스스로 쑥쑥 크는 훌륭한 운동 방법이 있어요. 바로 줄넘기와 기지개 켜기랍니다. 우리가 폴짝폴짝 뛰면서 줄넘기를 하게 되면 발바닥에서부터 발목, 무릎, 골반, 손목, 손가락까지 온몸의 뼈와 관절들이 쿵쿵하고 기분 좋은 충격을 받게 돼요. 이 충격은 몸속의 모든 성장판을 자극해서 뼈가 자라도록 엄청난 응원을 보내는 것과 같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부자리에서 곧바로 일어나지 말고 두 팔과 두 다리를 위아래로 쫙 펴주는 기지개를 해보세요. 몸을 쭉 펴고 10번을 센 다음 잠깐 쉬었다가 다시 쭉 펴고 10번을 세는 거예요. 밤새 웅크리고 자느라 굳어있던 근육과 성장판이 활짝 열리면서 뼈가 자랄 수 있는 길을 넓혀준답니다. 성장만큼이나 우리 아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또 있어요. 바로 반듯한 척추와 올바른 자세랍니다. 등 한가운데를 기둥처럼 든든하게 받쳐주는 척추는 우리 몸의 모든 기운이 뻗어나가는 뿌리와도 같아요. 척추 주변에는 몸의 기능을 조절하는 중요한 신경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서 척추가 구부정하면 키도 크지 않고 속도 자주 답답해진답니다. 옛날부터 전해오는 도른 척추 교정법이라는 멋진 운동을 우리 친구들이 쉽게 따라 할 수 있는 재미있는 동작으로 알려줄게요. 동물들의 척추는 사람보다 유연해서 통증이 별로 없다고 해요. 우리도 동물의 움직임을 따라서 튼튼하고 날렵한 허리를 만들어 볼까요? 먼저 무릎을 세우고 편안하게 앉은 상태에서 발을 바닥에 붙여보세요. 두 팔은 가슴 앞으로 가져와서 십자가 모양으로 교차하여 어깨를 감싸 안아 봅니다. 그 상태에서 숨을 편안하게 쉬면서 허리와 척추를 왼쪽으로 쭉 돌려서 비틀어주고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와요.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쭉 비틀어주고 다시 바른 자세로 돌아옵니다. 누군가 내 양옆에서 팔을 부드럽게 당긴다는 느낌으로 척추를 비틀어주면 굳어있던 척추 주변의 근육들이 시원하게 늘어나고 비뚤어진 뼈들이 제자리를 찾게 돼요. 어때요? 정말 시원하지요? 이번에는 독수리가 하늘을 멋지게 나는 것처럼 해볼게요. 바닥을 보고 엎드린 자세에서 두 다리를 뒤로 길게 뻗고 가슴을 살짝 끌어올려 보세요. 숨을 마시면서 매섭고 날렵한 독수리처럼 가슴을 열고 두 팔을 날개처럼 뒤로 쭉 뻗으며 상체를 들어 올리는 거예요. 날개뼈를 등 뒤로 꽉 모아주면서 목도 길게 빼주세요. 이때 배꼽은 등 쪽으로 쏙 당겨서 허리에 힘을 주어야 한단다. 천천히 다시 바닥으로 내려왔다가 숨을 마시면서 다시 한번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거예요. 이 자세를 자주 해주면 구부정했던 어깨가 활짝 펴지고 척추가 아주 튼튼해져서 훌륭한 몸짱이 될 수 있어요. 마사지로 등을 풀어줄 때도 척추뼈의 복잡한 사이사이를 억지로 찾으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척추뼈 자체를 목에서부터 아래로 쭉 후어내리며 부드럽게 마사지해주고 척추뼈 양옆으로 볼록하게 올라온 긴 기립근이라는 근육층을 따라서 아래 위로 꾹꾹 눌러주면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경혈점들이 자연스럽게 모두 자극을 받아서 몸에 꽉 막힌 기운이 시원하게 뚫리게 된단다. 척추를 바르게 지키기 위해서는 일상생활의 습관도 무척 중요해요. 의자에 앉을 때는 허리와 다리가 직각이 되도록 허리를 꼿꼿이 펴고 다리를 꼬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컴퓨터 모니터나 스마트폰을 볼 때는 화면을 눈의 높이와 비슷하게 올려서 고개가 밑으로 푹 꺾이지 않게 해야 목과 척추가 아프지 않답니다. 세수할 때도 허리를 너무 둥글게 숙이지 말고 무거운 물건을 들어 올릴 때는 허리를 세운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서 물건을 몸에 가깝게 붙이고 다리의 힘으로 일어서는 것이 허리를 보호하는 최고의 비법이에요. 잠을 잘 때는 푹 꺼지는 매트리스보다는 조금 단단한 곳에 누워서 낮은 베개를 베고 척추가 일자 모양이 되게 자는 것이 우리 몸의 휴식에 가장 좋단다. 사랑하는 다문화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신나는 경락 이야기와 마법의 약손 놀이가 어땠나요? 아주 거창하고 복잡한 의학 지식이 없어도 괜찮아요? 어려운 한국어 단어를 외우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답니다. 부모님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을 듬뿍 담아 두 손을 따뜻하게 비비고 오늘 배운 무릎에 눈스란혈, 발바닥에 샘물 용천혈, 머리 꼭대기에 백회혈, 그리고 손바닥에 소부혈을 꾹꾹 눌러주기만 하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아이의 배를 쓸어주며 서툰 한국어 발음이라도 괜찮으니 엄마 손은 약손, 아기 배는 튼튼한 배하고 조용히 노래를 불러주세요. 그 어떤 약보다도 강력한 치유 에너지가 부모님의 따뜻한 손을 타고 아이의 몸속으로 흘러들어갈 거예요. 아이는 부모님의 손길을 느끼며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사랑받는 존재구나 하고 느끼게 될 것이고, 유치원이나 학교에서 친구들과 어울릴 때도 쭈뼛거리지 않고 당당하고 씩씩하게 자신의 매력을 뽐낼 수 있을 거랍니다. 가족이 함께 마주 앉아 서로의 어깨를 주물러주고 발바닥을 눌러주는 시간이야말로 우리 아이들의 키를 쑥쑥 키우고 마음을 바다처럼 넓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행복한 밥상이자 보약이 될 거예요. 오늘 밤 당장 아이의 손을 잡고 부드러운 약손 여행을 떠나보시길 바랄게요. 건강하고 웃음이 넘치는 여러분의 내일을 언제나 힘차게 응원합니다.